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2024년 로스트아크 최대 축제인 2024 로아온 윈터가 이틀 전인 12월 1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로아온 윈터의 주요 내용들을 약간이 아닌 매우 뒷북이지만 함께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로아온 윈터의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 신규 대륙 림레이크야. 림레이크는 도하가 기상술사 클래스의 뿌리인 스페셜리스트이자 환영을 다루는 요지족들의 땅이라고 해. 이번 림레이크에서는 지난 푸르잔 북부 스토리에서 제자였던 진저웨일의 희생으로 인해 흑화하고 실종된 샨디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해. 또한 그동안 요지족 NPC들의 스크립트를 통해서만 언급되었던 심연의 경계, 나르가의 문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차주군 단장이라는 이명으로 유명한 전제약 디렉터님이 직접 발표하셨기에 사실 이번 주 5일 업데이트로 림레이크가 추가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신규 대륙 림레이크는 2024년 1월 8일에 업데이트된다고 하네. 림레이크 이전에 추가된 푸르잔 남부와 북부는 척박한 환경, 안타레스 화산 같은 지형들로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특징이었다면 림레이크는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판타지 배경으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야. 밝고 알록달록한 색감과 독특한 분위기가 푸르잔 대륙과는 대조적이라 더욱 기대돼.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대륙도 카제로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 업데이트되자마자 우리 귀여운 요지족들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배를 타고 달려가야겠어. 작년 이맘때쯤 희대의 사기 직업이자 낭만 넘치는 모션의 주인공인 브레이커가 업데이트되고 나서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규 클래스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대륙인 림레이크 출시와 함께 스페셜리스트의 세 번째 직업이자 신규 클래스인 자연의 수호자 환수사가 출시된다고 해. 선배 클래스들인 도하가 기상술사가 RPG 장르에서 보기 힘든 형태의 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환수사 또한 환수에 힘이 봉인된 두루마리 형태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 환수사는 동물들을 소환해 슈팅법사처럼 마법을 사용하는 환수 스킬과 공 또는 여우로 변신하여 스킬을 사용하거나 변신식 평타와 이동기가 변경되는 동갑 스킬을 사용한다고 해. 족자 형태의 두루마리를 사용하고 곰과 여우로 변신하는 동갑 스킬을 사용한다고 하니 동양 계열 도사와 서양 계열 드루이드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의 클래스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와우에서도 트롤 드루이드를 했었고 디아블로 4 첫 출시 때도 드루이드 클래스를 선택한 만큼 동물로 변신하거나 동물을 소환하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환수사 클래스를 아주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규 클래스 환수사는 림레이크 출시와 동일한 2024년 1월 8일에 출시된다고 해. 로아온 윈터 세 번째 업데이트는 신규 카제로스 레이드 사막치르 폭풍의 밤이야. 드디어 카제로스를 필두로 한 악마 군단 및 신현의 존재들과 총역전을 펼치게 된다고 해. 서막, 1막, 2막이 총 2관문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3막은 총 3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1관문은 절망적인 난이도로 모험가들을 도륙했던 어둠군 단장 카멘맨님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공개된 티저 영상을 살펴보니 나중에는 용인지 와이번인지 뭔가를 타고 용기사풍으로 모험가들을 상대하는데 이거 완전 닥소삼 무명왕급의 포스를 보여주니 오금이 저린 닭콩 덜덜콩. 이 관문은 엘버 하스틱 등과 같은 빛의 진영 가디언을 잡아먹고 포식한 가디언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곤충 형태의 혼돈의 가디언과 싸우게 된다고 해. 엘버 하스틱이 예전 사멸인간이 목폭포 시절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덤볐을 때 엄청 까다로웠던 가디언이었는데 그 가디언을 시작부터 포식한 다음 대결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두렵다. 마지막 3관문은 신현의 지배자 모르둠으로 새로운 전투 시스템인 와이어 액션이 도입된다고 해. 이번 3막은 독특하게도 레이드 클리어 과정에서 메인 스토리가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은 1월 말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대략적으로 2025년 1월 29일쯤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여.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의 입장 레벨은 노말 난이도 1680, 하드 난이도 1700으로 확인됐어.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이후로 대항막 카제로스와 아크라시아의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인 카제로스 레이드 종막 파멸의 성체가 출시된다고 해. 로스트아크 스토리 일부 최종 보스인 대항마 카제로스와 싸우는 레이드인 만큼 작년에 출시되어 많은 모험가들을 울렸던 그 카멘맨님의 레이드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어려운 난이도로 출시된다고 해. 지옥같은 난이도로 출시함과 동시에 카멘 레이드 때처럼 퍼스트 클리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정확한 업데이트 일정은 로아온 윈터 때 공개하진 않았지만 여름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디렉터님의 발언에 따라 내년인 2025년 로아온 썸머 때 정확한 출시 일정과 티저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 언급했던 내용들로 유추해봤을 때 카제로스 레이드 종막은 기존 일주일 단위로 보상을 획득하는 주간 레이드 콘텐츠가 아닌 한 달에 한 번 보상을 획득하는 월간 레이드로 진행될 것 같고, 대항하라는 위용에 걸맞게 베히모스 레이드처럼 16인으로 진행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 17층 모험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레이드인 카제로스 레이드 3막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전장판 콘텐츠도 업데이트할 계획인데, 아이템 레벨 1700 이상 모험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일 및 스케줄 콘텐츠인 새로운 포르잔 전선 아비도스 사작전, 에브니 큐브 제3회 등, 그리고 카오스 게이트가 추가된다고 해. 또한 스콜라키아의 뒤를 잇는 신규 가디언인 드렉탈라스도 추가가 되는데, 아이템 레벨 1700 이상부터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날카로운 뿔과 육중한 꼬리로 모험가들을 공격하고, 일반 불꽃보다 더 뜨겁다고 알려져 있는 푸른 불꽃을 사용하며 소닉이나 람머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고속으로 회전하여 부르는 공격을 사용한다고 해. 사티어 가디언 토걸의 신규 가디언답게 역시나 저스트가드 패턴을 사용하지만 가볍게 연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시한다고 하네. 아게오로스, 스콜라키아가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신규 가디언 또한 베히모스에 남은 사천왕 가디언인 라칸드로프나 피피체 요호가 출시될 줄 알았는데, 푸른 불꽃을 뿜뿜하고 있는 철갑 보아케 가디언이 출시돼서 놀랍다콩. 신규 가디언을 포함한 신규 전장판 콘텐츠는 내년 1월에 출시된다고 해. 작년 로아온 윈터 업데이트 계획 발표 때 등장했었던 강습 레이드가 드디어 2024년 로아온 윈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모험가들에게 소개됐어. 강습 레이드는 림레이크 대륙의 도시이자 심연의 습격 강화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해. 기존 레이드 콘텐츠가 아닌 카멘 더 퍼스트 난이도처럼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 3월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 강습 레이드는 두 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데, 상위 모험가, 선발대 모험가들을 위한 8인 레이드와 누구나 매칭으로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난이도의 4인 파티 던전으로 선택할 수 있어. 강습 레이드의 보스는 심연의 괴수 타르칼이라고 해. 기간 한정 콘텐츠로 나온다고 하니 8인 레이드 클리어 시 이플릭스 칭호처럼 예쁜 전설 칭호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사전 공지를 통해 언급했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주 로유이 업데이트 이후 시즌3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아크 패시브가 모두 성장 구간에 적용된다고 해. 게임 내 두 가지 성장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아크 패시브 하나로 통합한다고 해. 2티어 장비는 진화 아크 패시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3티어 장비부터 깨달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 각인의 경우 아이템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각인의 슬롯이 하나씩 추가로 개방된다고 해. 그리고 3티어 단계에 있는 캐릭터들이 가진 기존 3티어 장신구가 업데이트 이후 연마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전체 캐릭터에게 중급 옵션으로 연마된 액세서리를 통합 보관함에 지급한다고 해. 2024년 12월 18일 3열 세트 여기서 잠들다. 이번 로아온 윈터 업데이트 발표 중 가장 큰 환호성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4티어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고 하는 모험가들을 가장 힘들게 한 성장 나생문 엘릭서와 초월이 천지개벽급으로 개편한다고 해. 파밍 시스템의 학습 요구치를 완화하고 퍼즐과 운이 결합된 거지 같은 시스템으로 개인 간 실력 편차가 심해 외부 사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파밍놀이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 개선했다고 해. 엘릭서는 공룡 옵션 4개가 랜덤으로 등장하고 특수 옵션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며 연성 횟수는 기존 14회에서 10회로 감소했어. 모든 모험가들의 운과 뇌지컬을 시험하고 현자 혐오증까지 걸리게 만들었던 질서, 혼돈 선택지가 사라졌고, 엘릭서 연성 선택지가 아주 직관적으로 변경돼서 머리 싸맬 필요 없이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화면을 좀 줌인해서 보여줘야지. 줌아웃 상태로 보여주니까 얼마나 직관적으로 변경됐는지 모르겠다. 크아악. 초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개선됐는데, 일단 기존 퍼즐 형식이 아닌 주사위 놀이나 윷놀이 형식으로 변경됐으며, 약간의 운과 재화만 있으면 누구나 풀 초월을 달성할 수 있게 변경됐어. 또한 화면에 보이는 특수 효과 타일에 걸리게 되면 초월에 도움되는 추가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해. 촉파구 홈페이지 운영자님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대로 개선된 엘릭서 및 초월 개선은 이번 주 로유일 업데이트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해. 일리약한 레이드까지 즐길 수 있었던 싱글 레이드에서 이번 주 로유일 업데이트 이후 어둠 군단장 카멘과 뉴 욕망 군단장 에키드나를 만나볼 수 있어. 싱글 모드 카멘은 4관문을 제외한 3관문까지 진행할 수 있고, 카멘 2관문 중반부에 플레이할 수 있는 이동형 전투 구간이 삭제된다고 해. 에키드나는 마찬가지로 2관문 모두 싱글 모드에서 플레이해볼 수 있어.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게 출시된다고 하네. 파밍과 에피드나 싱글 모드 추가 후에 싱글 레이드 자체가 개편되는데 우선 싱글 레이드 보상이 대폭 상승했어. 기존 골드 보상은 노말 보상의 50%만 지급됐지만 이제 노말 보상의 80% 수준으로 보상이 지급되고 골드 보상 외 다른 보상이 확장되며 추가된다고 해. 그리고 관문별로 최대 3개 모험가드를 지원해주는 운명의 가호 효과가 등장하고 싱글 레이드를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모험가에게 알려주는 전용 가이드가 추가된다고 해. 예를 들어 특수한 패턴이 시작될 때 관련 코멘트가 등장하고 스마트핑으로 패턴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하니 평소 기존 싱글 레이드조차 어렵고 보상도 적어 도전하지 않았던 신규 모험가들은 이번 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 싱글 레이드가 개편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한다 콩. 작년 로아운 윈터 때 강습 레이드와 함께 언급됐었던 악보 시스템이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 아크라시아 모험가 곁을 찾아온다고 해. 노트를 작성할 수 있고 스크립트 언어의 일종인 MNL을 지원해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악보 시스템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해. 또한 커마 스타일북처럼 유저 간 악보를 공유 감상 및 내려받기 할 수 있고 악보를 연주 및 탑재할 수 있다고 해. 린네이크 대륙 업데이트 이후 신규 모험섬인 오르누잔의 섬이 등장한다고 해. 푸르잔 대륙 앞바다에 인디고 섬이 있듯이 린네이크 대륙 앞바다에 오르누잔의 섬이 있는데 어린 요즈들이 환영 능력을 수령하는 섬이라고 하네. 원정대 단위로 1일 1회 어린 요즈들의 수련을 도와주는 간단한 놀이를 통해 섬의 마음을 포함한 보상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 인디고 섬 보상 획득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 신규 모험섬 오르누잔의 섬은 내년 2월 이후에 업데이트 되지만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어. 로아운 썸머 이후 추가된 크림슨 레일의 해도 이후 시즌3 두 번째 수집형 포인트인 누크만의 환영석이 추가된다고 해. 유즈 창모 누크만이 남긴 흔적으로 깨진 환영석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고 해. 린레이크의 역사 및 과거 이야기를 환영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해. 예전 플래체 대륙 스토리 진행 시 아만의 과거를 환영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누크만의 환영석 또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 로아온 축제 업데이트 계획 때 빠질 수 없는 코너인 소소한 편의성 또한 개선이 됐는데 먼저 한눈에 보기 굉장히 불편한 카제로스 전장판이 개편된다고 해.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권장 컨텐츠 강조 표시를 체크할 경우 현재 내 캐릭터 레벨에 맞게 해당 컨텐츠가 확대되어 표시되고 가디언 토발, 푸르잔 전선 휴식 게이지도 전장판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또한 전장판을 끌 필요 없이 전장판에서 F나 의뢰도 확인이 가능하게 변한다고 해. 푸르잔 전선 1일 1회가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는지 푸르잔 전선의 선배님 컨텐츠인 카오스 던전 또한 1일 1회로 변경된다고 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환영하는 편의성 개선이라서 나 너무 신나. 1일 1회로 변경으로 인해 1일 숙제 컨텐츠 피로도가 완화되고 티어 3, 티어 4 휴식 게이지 관리도 통일되며 클리어 보상이 확대되지만 클리어 시간은 약 1.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 그리고 기존에는 콘텐츠 입장 전 등장하는 알림에서 골드 획득 체크를 해제한 후 입장해야 클리어 시 골드 보상을 획득하지 않지만 이 체크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중단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이후 콘텐츠 입장 후 골드 획득을 관문 클리어 전에 정비소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됐어. 아 진짜 너무 각각 개선이다. 그리고 서포터 클래스처럼 큐브 콘텐츠 솔플이 어려운 캐릭터가 실수로 혼자 입장할 경우 바로 퇴장 시 우편으로 입장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 그동안 딜 세팅이 하나도 안 된 내 홀리 나이트 클래스로 큐브에 홀로 입장했다가 눈물 겨운 솔플 큐브 쇼를 펼쳤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좋다콩. 여러 엔드 콘텐츠가 연달아 출시됨에 따라 통합 프리셋 또한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이후 이 통합 프리셋 시스템 또한 개선이 진행된다고 해. 먼저 기존 5개 통합 프리셋에서 10개로 확대되고 배틀 아이템과 팩 방범대까지 이 프리셋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해. 팩 방범대 효과가 고강화되지 않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프리셋에 포함되어 세곡빛, 암곡빛 카드 세트처럼 변경할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아. 전투 가시성도 개선되는데 몬스터 체력 게이지에 쉼표가 추가되고 다단 히트 피해량이 확산으로 표기되어서 다단 히트가 많은 클래스들도 영수증을 맛있게 맛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버프 스킬의 세분화된 효과를 한 개로 통합했는데 예를 들어 홀리나이트의 버프 스킬 천상의 축복을 사용할 경우 4개의 버프 아이콘이 등장해서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이제는 이걸 한 개로 통합해서 깔끔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 이 밖에도 상자 아이템 구성품 미리 보기가 개선되고 자동 분해 대상이 확장되어 각인서와 생활 도구 또한 자동 분해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은근 불편했었던 5편 보내기 시스템이 개선되어 이제 내 원정대 캐릭터는 별도의 타이핑 없이 손쉽게 딸딱 한 번으로 5편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생활 시 템포 깎는데 1등 공신인 보약의 정수 충전이 자동으로 충전될 예정이라고 해. 그리고 펫 효과 만료 또한 별도의 알림이 노출되어서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고 하네. 업데이트 계획 발표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만찬 섭취 시 버프 시간이 세분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를 분과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개편되고, 가장 대박으로 드디어 모든 엔드 콘텐츠의 카운터 내부풀을 일괄 삭제한다고 해. 이제 카멘 사관문에서 카멘이 메시 드리블 패턴을 사용하건 3단 찌르기 패턴을 사용하건 간에 카운터 내부풀 고민 없이 카운터 발생 시 카운터를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한 모든 편의성 개선은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업데이트 이후 바로 적용된다고 해. 사랑해요 로스트 아크. 편의성 개선의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카드 보관함이 기존 120개에서 250개로 확장된다고 해. 이미 카드 보관함을 확장한 모험가들에게는 초과 사용한 슬롯에 대해서는 전부 크리스탈로 환급해준다고 해. 대제학 사랑해요. 시즌3 출시 이전에 은근히 골드거리도 되고 지금도 쇠고빛, 남바절, 세오라즈 카드 세트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됐었던 시즌2의 콘텐츠들이 곧 사라질 예정이야. 삭제되는 콘텐츠는 도전 가디언 포발, 도전 어비스 던전, 플래티넘 필드 콘텐츠고, 플래티넘 필드가 12월 18일 업데이트 이후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비스, 도가톡 콘텐츠 또한 이번 주 업데이트 이후 삭제될 예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말 대박 개선 사항도 흘러가듯이 언급했는데, 바로 워로드 클래스의 안 좋은 아이덴티티로 유명한 백점프가 삭제되고, 워로드 또한 이제 다른 클래스들처럼 앞대시로 변경된다고 해. 앞대시 변경은 이번 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 적용된다고 하니, 워로드 깨달음 아크 패시브 앞대시 관련 노드가 다른 효과로 변경되거나 앞대시 거리가 늘어나는 유틸 관련 기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야호! 킹과 상복 사랑해요. 드디어 로스트 아크 캐릭터들을 더욱더 예쁘고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신규 헤어 이동이 추가된다고 해. 남녀 모두 신규 헤어스타일이 이동식 추가되는데, 여성은 플레체 아만의 회상 파티에서 볼 수 있었던 클라우디아의 묶은 머리 스타일로 보이고, 또 다른 헤어스타일로는 캐릭터를 그냥 예쁘고 귀엽게 만들어주는 짱갈래, 일명 트윈테일 머리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 솔직히 체형 개선이라는 말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었다. 예전에 슈샤이어 클래스가 체형 개선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너무나도 부러워했었고, 도대체 나의 사랑스러운 본캐인 인파이터가 걸려버린 깍꿍의 저주와 실린 캐릭터를 육성하고 있는 모험가들의 평생의 수건 중 하나인 기린의 저주가 언제 해주되나 싶었는데, 프로키온 그 자체인 킹각대 제학님께서 실린과 애니츠 캐릭터들의 체형을 개선한다고 선포하셨어. 흑흑 너무 사랑합니다. 킹각 제학. 이번에 체형이 개선되는 클래스는 실린 종족 클래스들과 애니츠 클래스로 확인되는데, 애니츠의 경우 인파이터와 배틀 마스터가 체형 개선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어. 정확히 언제 개선되는지 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슈샤이어 체형 개선을 로아온에서 발표한 이후 그대로 시행됐기에 애니츠와 실린도 체형이 조만간 개선된다는 것은 명확해서 하루하루가 신날 것 같아. 이제 그동안 깍꿍의 저주 때문에 못 샀던 아바타도 당장 구매할 계획이야. 낄낄끼야코. 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모코코 커서도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모코코 커서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포함된 마우스 커서 스킨이라고 해. 로아온 윈터 이후 진행될 겨울 이벤트도 빠질 수 없지. 2024 로스트 아크의 겨울을 책임질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우주 최강 성장 이벤트인 모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야. 모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는 아이템 레벨 1640까지 성장을 지원한다고 해. 모코코 챌린지를 설정한 캐릭터만 1회 익스프레스 전용 모드 클리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발탄을 클리어할 경우 모든 스킬 특보 4레벨, 디아키스를 클리어할 경우 세고빛, 남바절 18각, 어비스 던전 파양계 클리어 시 전설 각인 3개를 최대치까지 배울 수 있고, 어비스 던전 상하탑을 클리어할 경우 세고빛과 남바절을 24각을 보상으로 준다고 해. 정말 역대급 성장 이벤트가 아닐 수 없어. 세고빛, 남바더를 이미 맞춘 모험가들에게는 맛이 없을 수 있겠지만, 로아온 윈터를 보고 유입할 신규 모코코 모험가들, 그동안 카드가 없어서 레이드에서 소탕 거절의 쓰라린 맛을 봤던 모험가들에게는 이만한 혜택이 없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막힘없는 성장 지원을 위해 아이템 레벨 1580, 전투 레벨 60을 바로 달성할 수 있으며, 팝품 초입에 해당하는 70품질의 일리약한 고대 장비를 지급하는 이벤트 점핑권이 지급되고, 아이템 레벨 1600 달성 시 초각성 로드 때 지급받았던 행운 효과가 담긴 델릭서 40세트, 1610 달성 시 방어구 초월 3단계 지원권, 1620 달성 시 상급,
재련에 필요한 알키오네의 눈 20개, 1640 달성 시 무기 초월에 필요한 데히모스의 비늘 100개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어. 최종 목표인 1640 달성 시 컴플리트 보상을 추가로 획득하는데 티어 4 재련 재료, 전설 각인서 선택 주머니, 티어 4 장신구 연막 파편, 전설 카드 선택팩 5개, 사망 골드, 티어 4 7레벨 보석 4개, 알키오네의 눈 30개와 상급 재련, 보조 재료 등 정말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이번 성장 지원 이벤트는 새로 출시할 캐릭터인 환수사에게 선물할 예정이야. 성장 구간 또한 완화되는데 실링으로 재련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구간이 일리 약한 레이드와 카양게으하드 난이도에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 레벨 1580까지 확장되고 아이템 레벨 1580 이하 하위 구간 장비 제작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축소할 예정이래. 또한 하위 구간 파편 및 융화 재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와버렸는데 엔드 콘텐츠 핵심 보상인 골드 획득량이 일부 레이드에서 조정될 예정이야. 조정 대상은 상하탑 하드, 카멘 레이드 노말, 하드, 데히모스 레이드야. 상하탑 하드는 1500 골드로 조정되고 카멘 노말 난이도는 1만 골드, 카멘 하드 난이도는 3관문까지 15,500 골드 4관문까지 포함됐을 때는 23,500 골드로 대폭 조정됐어. 골드를 찍어내는 레이드로 유명한 데히모스 레이드는 에키드나 하드 난이도와 동일한 골드 보상인 18,500 골드로 조정됐어. 에키드나 레이드 골드 보상도 조정될 줄 알았는데 최초의 카제로스 레이드 컨텐츠라는 것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에키드나는 이번 골드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 성장 이벤트 외 겨울 이벤트로 신현의 폭풍 이벤트가 등장한다고 해. 작년 겨울 이맘때 루테란 동부 자고라스 산에서 혼돈의 습격이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슈샤이어 대륙의 신현의 습격이 발생한다고 해. 전투 진행 중 더 깊은 신현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데 예전 카오스 던전 골드방, 보스방과 유사한 럭키 지역이라고 하네. 예전에 출시된 혼돈의 습격 이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 그리고 겨울 신상 아이템이 출시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 곁을 찾아올 새해를 기념하는 신규 설빔 아바타가 출시될 예정이고 각종 이벤트 보상과 시장성 아이템이 준비될 예정이야. 또한 사실상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될 아바타인 신규 아크패스 서리와 장미가 출시될 예정이고 프리미엄 보상으로 카제로스 레이드 임하게 테마인 몽환의 아페이론을 컨셉으로 한 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 마지막으로 이번 로아온 윈터의 진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홀리나이트 클래스의 젠더락이 공개됐어. 진짜 분위기, 일러스트가 로스트아크의 매출을 견인할 어마무시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데 여 홀리나이트 공개로 인해 한순간에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환수사 잊지 않을게. 우리 1월에 재밌게 만나자. 여자 홀리나이트는 한 손검을 사용하는 여자 성기사 클래스로 근접형 서포터의 신앙의 힘을 사용한다고 해. 아쉽게도 환수사 출시로 인해 올 초에는 만나볼 수 없고 2025년 여름에 출시된다고 해. 아무래도 2025년 로아온 썸머 이후 아크라시아 모험가 곁을 찾아올 거라 생각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콩.